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 후보랑 만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요? 비밀입니다. 아니, 뭐 갈등설이 불거졌다고 자꾸 언론에 나와서. 뭐 사실 언론에서는 뭐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갈등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저희가 예. 후보 선출 이후에 민주당보다 이런 부분을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20일 정도에 1차 명단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에 예고를 했었는데 예. 저는 그때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뭐 저는 후보와의 이견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예. 사무총장 교체 이야기로 조금 시끄럽던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거는 뭐 후보 측에서 이제 어떤 중진 의원이 예. 어제 갑자기 그런 어떤 어느 정도 상황을 발생시키면서 좀 촉발된 문제인데 예. 뭐 그거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결국은 대선에 자금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뭐 또 갈등설이 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의 자금 관리가 아니라 당의 자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당과 후보가 항상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당의 자산이라는 거는 당연히 당원들이 그 모은 자산인 것이고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치 있게 쓰여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서로 다른 목표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큰 문제 없다. 아니죠. 큰 문제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당무 우선권 강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결국은 이준석 견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어요? 뭐 후보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에서 이제 소위 하이에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인데 예, 저는 뭐 후보랑 제가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그분을 선대위의 가장 높은 곳에 모시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요. 예. 저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방금 하이에나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예. 그분들이 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의 의지가 그 부분은 좀 확고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뭐 감히 하이에나 같은 표현을 쓰는 분들이 하더라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만일 지금 지지율이 뭐 시소 게임을 한다든가 예. 뭐 윤 후보가 뒤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권을 주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오려고 할 텐데 지지율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앞서가 나가고 있으니까 좀 윤 후보 캠프 있었던 사람 생각이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 생각이겠지만은 제가 항상 후보랑 소통하면서 느낀 바는 후보는 진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후보 비단 주머니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비밀입니까? 당연히 비밀이죠. 그래요. 그 김병준 체제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이거 그러면 투톱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아이디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랑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랑 좀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뭐 어떤 역할이 있지 않겠냐 정도 추측이지. 후보가 뭐 특정한 역할을 상정해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 소위 말하는 정권을 쥐고 총괄 선대위 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 자리나 직제보다도 그분의 어쨌든 선거 지휘관으로서의 권위가 상당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선대위의 어느 멤버를 할지라도 김종인 위원장을 당연히 지휘관으로 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도 뭐 이번 달 안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겠네요? 뭐 저희가 선대위에 준비해서 그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족하시면은 합류를 늦출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 퇴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적이 좀 많습니까?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시작해가지고.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하나하나를 맞추고 갈 수는 없는 게 뭐 그분들도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고. 하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이제 당의 개혁에 대해 가지고 많이 반대 의견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논쟁적으로 반박을 해야죠, 제가. 근데 뭐 이거는 비단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게시판에도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된다 뭐 그런 글들이 매일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정작 그분들 진지하게 대화 나눠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준석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은 또 대화가 한 2, 3분이 한 못 가요. 혹시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유튜브 측에서 선동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생각도 혹시 하시는지요?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은 항상 그게 업이니까요. 제가 뭐 그분들 그 업권까지 침해할 생각은 없는데 그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하시는 예언들이 한 5개월, 6개월 지나면 다 틀리거든요. 어떤 보수 유튜버가 했던 예언을 제가 인용해드리면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은 신당을 만들어서 독자 출마할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는 유승민이 될 것이고 홍준표는 무소속 출마할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된다. 뭐 이런 예언도 있어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언이야 그 사람들이 하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뭐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게 뭐 대한민국 정설이 아닌 이상 아직도 미국에 가면 달 착륙을 안 했다고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분들 뭐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대표가 직접 그 논장에 장에 가서 논쟁할 수는 또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 같은 데 가서? 뭐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차피 당원 게시판이라는 것이 여러 다른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메신저나 이런 소통 도구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다수가 참여하는 소통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저희가 당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것도 이제 개편하고 이렇게 만들 텐데 더 자유롭게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2030 청년 플랫폼을 띄워서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대위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30은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오로지 책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2030 정치인들, 2030에게만 소구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의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우리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주하는 것이지 특정 세대를 위해서 뛰는 것에는 제가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 다만 이제 제가 하는 행보들 중에 보면은 제가 아무래도 선거 홍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만 전략을 많이 차용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지지세가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약점이 2030이니까 그거를 2030에게 인기 있는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오면은 더 좋을 텐데 윤석열 캠프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사실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홍 후보에 대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뭐 좀 모시고 싶은 생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선이라는 것이 한번 치르고 나면은 워낙 열띤 거였기 때문에 또 재충전하고 또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도 아마 우리 후보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한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국민의힘하고 관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의원은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아무 말 대잔치고요. 뭐 저희 당에 누가 했는지 좀 육하원 측에 맞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항상 얘기해 보면은 왜 부정선거냐 그러면 우리가 졌을 리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육하원칙 없이 그냥 막 던지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선거 할 생각이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재원 최고가 이 가짜뉴스 언급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이 발언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왜냐면 똑같이 윤석열 후보도 이런 가짜뉴스에 소위 말해서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매너가 아니다 이런 주장. 저는 김재원 최고가 무슨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분도 아니고 사실 김재원 최고가 항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제 인정합니다만은 그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김재원 최고가 누가 해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들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복주머니 중에 하나 크라켄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뭐 댓글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내용들보다도 동일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고 어떤 댓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댓글이 게시되자마자 수백 수천 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이상 동작의 패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용보다도 그런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는 데 좀 저희가 주력하고 있고요. 그런 패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뭐 AI가 판단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는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선관위나 이런 곳에 한번 그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제보하는 정도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관위 제보나 혹은 경찰의 고소 고발도 가능하겠네요? 선관위도 사실 뭐 비슷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노하우가 있거나 이러면 선관위 쪽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